성범죄를 마구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사실은 아닙니다. 잔인함이 발휘되는 근거는 사실은 돈 때문이다. 그때는 이제 중학생이었으니까 이제 이미 제 얼굴이랑 목소리, 제 개인정보가 그 사람한테 가입된 상태잖아요. 그 사람이 이 정보 가지고 협박을 할까봐. 예. 오늘 뉴스탑10은 이 코로나 뉴스가 아닌 이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역대 최다 국민청원이었던 이 속칭 박사라는 가명으로 이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모 씨의 얼굴, 이름, 나이가 조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1995년생 25살의 피의자 조주빈입니다. 피의자분이 왜 그렇게 협박한 거예요? 혐의 인정하시나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 조금 전 민감용 경찰청장은요, 직접 이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성폭력 특별법으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서는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해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뿐만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 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30여 분 전에 저렇게 민청장이 저렇게 직접 밝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제부터 이 얘기를 차분히 풀어볼 텐데 먼저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나이까지 다 공개한 건 최초의 사례잖아요. 그만큼 죄질이 많이 무겁다고 본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보면 주로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상당히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아시겠지만 장대호라든지 고유정이라든지 안인득, 김성수 등등 최근에 공개된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엽기적인 살인범들이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조주빈이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 것인데요. 원래 경찰청에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과연 이건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신상을 공개하는지 마는지를 결정하는지 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 전격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 범죄가 굉장히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다는 데 이제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인적인 물적인 어떤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 알 권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격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경찰이 제공한 10여 장이 넘는 과거 조주빈의 사진들이 저렇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네. 내일 오전 8시에 검찰로 조주빈이 송치가 되는데 네. 이게 강제성이 있는지 혹은 카메라 앞에 정확히 얼굴이 다 드러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조주빈에 대한 그 신상 공개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서 된 거거든요. 여기에 의하면은 얼굴, 성명, 나이 등 피해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내일만 송치를 할 때 조주빈이 거부하더라도 경찰이 이 법 조문에 따라서 얼굴을 들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약간 좀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네. 법무부 불령으로는 초상권 보호 차원에서 전혀 촬영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공개할 수 있고 그 경찰이 이 조주빈을 연행해 나가는 것은 촬영할 수가 있고 검찰이 인수받으면 그때는 촬영을 못하게 되는 거죠. 포토라인 폐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예 촬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찰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 조 장관이 만들어놓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검찰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찰이 이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죠. 따라서 경찰은 경찰 내부의 근거중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필요하면 촬영도 할 수 있게 하고 한편 검찰은 못합니다. 아하, 근데 아까 잠깐 저희가 고유정의 화면도 준비했었거든요. 당시 네. 이제 머리카락을 내려서 거의
고유정의 이목구비를 하나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본인이 이제 철저하게 감췄었는데, 그럼 내일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전망해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본인이 이렇게 거부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스카프나 뭘 뒤집어 쓰려고 할 경우에 경찰이 그걸 제지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요, 조주빈의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대신 작년 여름부터 범행을 저지르기까지의 그의 행적을, 조주빈의 행적을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범죄 기간인 작년에도 조주빈은 한 봉사단체의 팀장으로 활동을 했더라고요. 제가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2017년부터 2020년 올해 3월까지 조주빈이 인천 소재 한 NGO에서 거의 60차례에 가깝게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 연시에는 물품과 식품까지도 후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난해 3월부터는 장애인 지원팀 부팀장까지 맡아서 연말 행사까지도 본인이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봉사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단체와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부팀장이라는 직책까지 맡을 정도로 깊숙이 이 자원봉사에 관여했던 사람인데, 문제는 이 텔레그램의 박사방이라 불리는 이 성착취 동영상 공유하는 방을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거의 1년 6개월에 준하는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밤에는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하는 박사방을 운영했다는 것인데, 따라서 이 봉사단체에서도 조주빈에 대해서 추가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혹시나 이 봉사단체에 소속된 동료 교사들이나 봉사단체 직원들 또는 동료 자원봉사자들, 이곳에 있는 아동들, 장애인들이 범행의 대상으로 이용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가면 최 교수님, 2014년에 대학을 입학했더라고요. 한 3, 4년 정도 캠퍼스에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학교의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는, 촉구하는 그런 기사까지 본인이 직접 썼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1995년생인데 2014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한 공업 전문대학인데요. 여기서 들어가서 기자를 했어요. 학보사 기자를 하면서 편집국장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기사를 썼는데 뭐라고 쓰냐면 제목은 이래요. 안전한 땡땡 공업 전문대학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내용이 저기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예방을 실시한 많은 강연들이 있지만 교내 안전을 위해 학교 측이 기울인 노력은 많고 다양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 안전사고는 발생 이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학교 당국에서 확실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이 말은 본인도 지금 저런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강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성폭력이 얼마나 나쁜 것이라는 걸 본인 입으로, 본인 글이 쓴 거니까 본인 생각 속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글을 그렇게 써놓고 결국 본인은 지금 상황을 보면 성폭력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인권 유린, 그 다음에 성착취 이런 행동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주인격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장희찬 평론가 얘기했지 정말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속에서는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어떤 욕심인지 뭐 돈의 욕심인지 성적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을 착취하는 아주 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이렇게 겉으로는 교내에 기사까지 쓰면서 학교 당국에서 확실한 대책을 내놓는 게 시급해 보인다, 이러면서 다음 장 보실게요. 이 조주빈의 속내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본인이 포털 사이트에 누가 질문을 하면 이런 욕구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걸 추천해. 단속에 걸리면 잡혀간다. 걸릴 확률 낮으니 걱정 말라. 이렇게 글까지 썼다는 겁니다. 조주빈이 그렇게 댓글 왕이었다 그래요. 한 500개 가까운 댓글 썼다고 하는데, 저 댓글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저 조주빈 자체도 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런 의심이 들 정도면, 또 한편 보면 우리 사회가 또 저런 이런 범죄에 대처하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 보면 미성의 음란물 다운로드 받아 잡혀가나, 단속에 걸리면 잡혀가지만 걸릴 확률이 낮으니 걱정 말라. 이게 이제 본인의 속마음이거든요. 그래 더더군다나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안이 강조되는 그런 앱이기 때문에 본인 생각으로는 텔레그램 같은 그런 앱을 이용해서 하면은 자신이 잡혀갈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숨기고 이런 범행을 했던 거죠. 이건 단순한 무슨 음란 동영상을 배포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착취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 시스템이 아직도
저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걸 좀 많이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좀 차분히 준비를 해봤는데 조주빈의 두 얼굴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조주빈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말은 다릅니다. 성범죄를 마구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사실은 아닙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신사회적인 그런 자신의 모습과 온라인에서의 끔찍한 포식동물 같은 잔인한 모습도 한편으로는 존재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런 잔인함이 발휘되는 근거는 사실은 돈 때문이다. 전문가들은요, 이현정님. 네.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돈 때문이다. 돈에 엄청나게 민감해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 뭐 이렇게까지 분석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수정 교수가 지적한 대로 조주빈이 어떤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는 어떤 면에서 뭔가 자기의 어떤 도착적인 증세 뭐 이런 어떤 사이코패스적인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방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올라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일단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가입할 때마다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씩을 이제 주고서 가입해야 되는데 여러 군자를 이제 활용을 했어요. 이 지금 여기에 실제로 들어간 사람은 한 26만 명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수정 교수가 추정하기로는 이게 수익이 어떤 면에서 한 수백억 대도 될 수가 있다. 뭐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정도 될 수가 있는 굉장히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철저히 이중적인 생활, 즉 낮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밤에는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착적 행각을 벌인 그런 상황으로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여전히 이 N번방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한 피해자의 목소리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어떤 분께 채팅이 오더라고요. 통 알바 해볼 생각이 없냐고 돈을 보내줄 테니 뭐 계좌를 달라 이러더라고요. 이게 이미 제 얼굴이랑 목소리, 제 개인정보가 가있는 상태잖아요. 그 사람이 이 정보 가지고 협박을 할까봐 밖에 나가기 완전 꽁꽁 싸서 풀무장하고 막 여름날에 끝나는 아니면 자기 전에 갑자기 문득 생각나면 만약에 내 영상이 갑자기 공개돼갖고 카톡에 수만 개가 오고 SNS에 퍼져있으면 어떡하지? 참 들어도 좀 기가 막힌 상황이 많아서요.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 범죄 정황들을 좀 보니까 뭐 저희가 다는 공개를 못하고 문화상품권 판매하려면 신원하기 필요하다. 나체 사진을 보내라. 학교 홈페이지 글을 올려 학교 찾아가도록 해코지할 것. 이렇게 압박을 하면 웬만한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정도 수준까지 간다는 겁니다. 일단 본인의 이제 개인정보, 이름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상대방이 넘어가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약자가 되죠. 그거를 공개하겠다, 학교에 공개하겠다, 가정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되면 협박에 넘어가서 점점 수준이 더 높은 그런 성적 착취 행위를 찍어서 보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되는 문제죠. 결국 이렇게 판단하기 부족한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소위 스폰 알바를 찾던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서 일단 걸려들기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게 심해져 자기의 동영상에 떠 있는 걸 알고는 자살한 케이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음란 영상의 배포가 아니라 살인이나 강도나 마찬가지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든 누구든 성인이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분위기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런 얘기도 나왔는데 조금 전에 지금 관련 속보 하나가 들어왔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거군요. 경찰이 조주빈의 모발을 채취해서 국과수에 마약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경찰이 판단해보겠다는 건데요. 정 변호사님 바로 이어서 저 한다는 뜻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조주빈의 범죄 행각이 그만큼 역기적이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마약 채취까지 한번 해본다는 겁니까? 그래서 조주빈의 말로는 이제 돈벌이를 위해서 저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렇게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단순한 음란 동영상을 배포한 것이 아니고 성적 착취, 실제로 어린아이를 강제로 어떤 성적 행위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맨정신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혹시 마약 중독이 된 것은 아닌데 그런 점에 또 챙겨보는 거고 또 이것이 또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마약 검사도 해보겠다. 아마 그러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낮에는 봉사활동하고 밤에는 박사로 활동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더 한번 이 마약 검출로 제대로 들여다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지금
경찰발 속보는 조주빈의 모발을 채취해서 머리카락을 가져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마약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라는 관련 속보 만나봤습니다. 이 박사 하나 잡는다고, 조주빈 하나 잡는다고 지금 이게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서 대통령까지 지금 언급을 한 건데요.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이 성착취 대박만 무려만 뭐 몇백 개에 달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된 박사방 말고도 그 모태가 된, 박사방의 틀이 된 N번방, 지금 이 사람 못 잡았는데 그래서 FBI에 수사 협조까지 좀 하고 있다고요. 네, 가장 먼저 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서 성착취 영상을 판매했던 시초가 저 가까시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번부터 8번까지 이른바 N번방을 만들고요. 각 방마다 피해자가 3, 4명 정도 되고 총 20명에서 30명가량의 피해 여성의 이 강제 영상을 만들어서 뭐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서 5만 원 정도씩 받고 판매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고 해요. 그런데 텔레그램 본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고 테러 사건이 발생해도 수사 당국에 전혀 사용자 신원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이 FBI와의 공조를 통해서 우선 텔레그램 본사 위치를 추적하고, 본사 위치가 드러나면 외교적인 방법으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빠른 수사 진행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두 번째 저 왓치맨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저하고 속도를 한번 맞춰보면 지금 조주빈, 그리고 애초에 이 N번방 틀 만든 사람, 그리고 지금 왓치맨, 이 사람 말하는 거죠? 네, 이 왓치맨이라는 사람이 이른바 각각과 이 조주빈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겁니다. 이 N번방을 인계받은 사람인데요. 이른바 고단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성착취물을 무려 11,400여 건이나 유포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징역 3년 6개월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물론 선고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구형된 형량조차도 행했던 범죄에 비하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부분, 정 변호사님. 3년 6개월 구형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고 선고는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렇게 11,400건의 내용이 단순한 음란물인지 아니면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또는 몰래 카메라인지 이러한 것에 따라 가지고 그런 소위의 성착취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검찰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대폭 선고형을 높여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갓갓, 왓치맨, 조주빈, 지금 3명이 핵심 인물인데 또 있습니다. 조주빈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돈을 내고 이 박사방에 들어가서 성착취 영상을 본 사람 역시 지금 뭐 26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일부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 변호사님,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게 뭐 범죄 집단의 구성원이다, 뭐 20만 명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 가서 돈 내고 본 사람들 다 처벌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현행 형법에는 범죄단체 중에 조직을 해가지고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구성으로 활동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조문이 2013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기소된 예도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런 동영상을 봤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범죄단체 조직이나 또는 공범으로 직접 우리가 처벌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그냥 우선 금방 할 수 있는 것은 아동 청소년 물의 경우에는 소지하면 처벌을 할 수가 있다는 것. 또 그리고 이런 성착취물을 배포하면 친구에 보내주거나 이러면 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소위 N번방이라는 성착취 동영상들을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액수를 돈을 내지 않습니까? 20만 원 또 150만 원을. 그 돈을 내고 어떤 특정한 동영상을 찍겠다는 그런 모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할 가능성도 잠시만요. 충분히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러니까 26만 명 모두 다 말고 범죄 행위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범죄 집단 구성원에 속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공범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 아마 그 점을 철저히 수사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돈 내고 지금 가입해서 이 성착취 동영상 본 사람들 일부 명단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N번방 사건이 커지면서 정치권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앞서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가해자들이 수혜를 입었다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검찰이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을 폐지했습니까?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바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입니까? 어제 이 지금 포토라인 폐지 논란이 그래서 지금 조주빈이 수혜를 받은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자 어제 조국 전 장관이 SNS에 피의자 얼굴도 신상정보 공개는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뭐 이런 말까지 다시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과 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신상 공개, 이와 관련된 것이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성폭력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지금 이준석 지금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일단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정 변호사님 이야기하셨지만 이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 검찰 출두를 할 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유명인사나 중대범죄자의 경우에 포토라인에 세워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얼굴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조국 전 법무장관이 들어오면서 인권보호와 또 망신주기라는 그런 차원에서 포토라인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가 첫 번째 혜택을 누렸죠. 자, 그다음부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에 누가 출두하든지 간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이걸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조주빈 같은 경우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지 경찰은 지금 달라요. 아직 경찰은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 단계로 넘어오면 검찰청에 들어갈 때 공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럼 바로 이준석 최고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중대 범죄자들도 얼굴을 공개 못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자,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결국 조국 전 장관 당신 아니냐. 그리고 당신이 제일 먼저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자,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이런 범죄자까지도 얼굴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 바로 그런 부조리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주빈과 관련해서 박사방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오늘 뒤늦게 대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N번방 사건 범죄자들에게 국민의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N번방 재발금지 3법이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이전에 통과되도록 하여서 성범죄 경정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진흥화되고 재범 우려가 큰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말들은 좋은데 최 교수님 이 비판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지난해 11월부터 정치권에서 N번방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총선 앞두고 왜 이제 와서 쏟아내느냐, 뭐 이 부분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죠. 국민들이 볼 때는 한심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했으면 이게 과연 이 지경이 됐겠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정치적 싸움만 하다가 이제 와서 사람들이 100만 명, 200만 명 신상 공개하라고 동참하고 이러니까 뜨거워하면서 이제야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선거 앞두고 총선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정치적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황당해 하는 겁니다. 여성들 입장에는 더더욱 분노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문제 잡아달라고 하고 이런 사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이 문제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사실 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제 와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이러니까 이제야 나타나서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소식이 아닌 박사방의 운영자 25살 조주빈의 신상 공개 얘기로 첫 번째 이슈 짚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